간부인은 예주 패국 출신으로 유비가 예주자사가 되어 소패에 머무를 때 유비의 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간부인이 유선을 낳았기에 그녀가 유비의 본처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처럼 그녀는 유비의 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부인은 사실상 유비의 본처로서의 역할을 하며 집안의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비는 여러 강적들과 싸웠고 그로 인해 위기에 처한 순간이 많아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처자식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다녀 여러 차례 본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간부인과 유비 둘 사이엔 자식이 없었는데 유비가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위탁한 이후에 간부인은 유비와의 사이에서 한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바로 유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조조가 이끄는 대군이 형주로 육박해왔고 유표까지 죽어버리는 바람에 유비는 빤스런을 쳤는데 조조의 군대는 유비를 집요하게 추격하여 당양현의 장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비는 자신의 상황이 매우 공공하고 급박했기에 간부인과 유선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운이 나서서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당시 조운은 직접 어린 나이에 유선을 품에 안고 간부인도 호위하며 퇴각을 했기에 둘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간부인이 매우 불쌍한 것은 평생 유비의 뒷바라지를 했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인데 그녀는 유비가 척을 평정하기 전에 눈을 감았기에 남군에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장무 2년이 되어 간부인은 황사 부인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총나라에서는 남군에 있는 간부인의 묘를 촉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222년은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육선에게 개박살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간부인의 관이 촉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비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후 제갈량의 주도하에 간부인을 서열 황후라 칭하였고 유비와 간부인을 합장했다고 하니 유선 입장에서는 제갈량이 매우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간부인의 성격은 매우 선하고 인자했는데 제갈량의 상소에서 이러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제갈량이 유선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을 보면 승상 제갈량이 말하길 황사부인께서는 행실이 어질고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셨으며 온화하고 신중하셨습니다. 대행 황제께서 예전에 상장으로 계셨을 때 후궁으로서 혼인을 하여 성궁을 기르셨는데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적벽대전과 남군 공방전 이후 유비는 표를 올려 유표의 장남인 유기를 형주 자사로 임명하고 남쪽으로 형주 사군의 정벌에 나서 무릉, 장사, 계양, 영릉을 모두 평정합니다. 그리고 여강의 내서가 휘하 부곡 수만 가부를 거느리고 복종해왔기에 유비의 세력은 빠른 속도로 강성해집니다. 당시 송건은 유비가 이렇게 빨리 세력을 확장할 거라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점차 유비를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 송건은 자신의 여동생인 손부인을 유비와 혼인시켜 유비와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는 누가 봐도 정략 결혼이었고 당시 유비의 나이는 40대 후반, 손부인의 나이는 20대 중후반이었기에 손부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손부인은 재주와 지혜가 민첩하고 성품이 굳세고 사나웠다고 하며 오라버니들의 풍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종 100여 명은 항상 칼을 쥔 채 시중을 들었기에 유비는 손부인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진심으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부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혼인을 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유비 휘하에 있으면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멋대로 굴었으며 오나라의 관리와 병사들을 여러 대동하고 거침없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유비는 손부인이 매우 골치 아팠기에 자신의 휘하 장수들 중 가장 엄숙하고 진중한 조은만이 그녀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조은에게 특별히 명을 내려 내부의 일을 맡아 다스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유비는 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송건이 유비에게 촉정보를 제안했을 때 유비는 유장이 같은 일적이라 공격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적이 있었기에 송건은 유비가 촉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비와 자신의 여동생의 혼인을 파기할 요량으로 대규모의 선박을 파견해 손부인을 오로 데리고 오려 했고 동시에 무력 시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손부인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선을 인질로 삼아 몰래 오나라로 데리고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곧바로 조응과 장비를 파견해 유선을 데려오게 했고, 이에 조응과 장비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다행스럽게도 유선을 무사히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사 삼국지 본전과 그 주석에 한해서는 이후로 손부인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부인의 이름은 손상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사 삼국지 본전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후대의 창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부인은 연주 진류군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하며, 부친이 유원과 오랜 친분이 있었기에 유원이 촉으로 들어갈 때 그녀를 포함한 집안 사람들 모두가 유원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당시 유원은 한나라를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뛰어난 관상가가 오부인을 자세히 보고는 그녀가 마땅히 크게 귀해질 사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원은 오부인의 사주가 황후가 될 사주라 생각하여 자신의 셋째 아들 유모와 오부인을 혼인시킵니다. 그러나 이후 유모가 죽어버렸고 오부인은 그때부터 과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였는데 손부인이 오나라로 돌아가 본처의 자리가 비었기에 많은 신하들이 유비에게 오부인과 혼인을 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오부인의 전남편인 유모가 자신과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혼인하는 것을 주저하였고, 이에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법정이 만약 가까움과 가깝지 않음을 논한다면 어떻게 진문공과 좌우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언하고 나서야 오부인과 혼인을 하여 그녀를 정실로 삼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진문공과 자오는 춘추시대의 인물로 둘 다 진나라 왕족인데 진문공이 자오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법정은 이를 사례로 들며 유비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건안 24년 유비는 한중왕이 된 뒤 오부인을 한중왕으로 세웁니다. 장무원년 5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비는 짐이 1000명을 계승하여 황제의 자리를 받들어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 지금 후를 황후로 삼아 사지절 승상 제갈량을 보내 옥새와 인근을 줄 것이니 종묘를 계승하고 천하의 어머니가 되어 황후는 마땅히 이를 삼가 받들도록 하라 라고 명했다 합니다. 건흥 원년 유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황후를 공경하여 황태후로 삼았고 그녀가 거주하는 궁을 장락궁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연희 8년 황태후가 죽자 그녀를 유비의 무덤에 합장했다고 합니다. 거기 장군의 자리까지 오른 오일이 그녀의 친오빠이며 오반이 그녀와 같은 가문 사람입니다. 미부인은 정사 삼국지 본전에서 딱 한 줄 언급됩니다. 유비가 여포에게 뒤통수를 맞고 광릉군 해서연으로 도피했던 시기에 미축이 여동생을 유비와 혼인시켜 부인으로 삼게 했다는 것을 끝으로 그녀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 유비가 입적을 한 이후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유비가 도망 다니던 시기에 헤어지게 되었거나 죽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비는 앞서 언급된 부인들 이외에도 본처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촉서 선주전에 나와 있는 유비가 처자식을 잃게 된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비가 도겸의 뒤를 이어 서주목이 된 시절 그가 서주를 침공해온 원술과 맞서는 사이 하비의 수장조표가 반란을 일으키며 여포를 끌어들였고 이때 유비의 처자식이 여포에게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비가 여포에게 화친을 구했기에 여포는 유비의 처자식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비는 여포에게 또 뒤통수를 맞고 조조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조는 유비에게 군량을 지원해주며 여포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에 여포는 고순을 파견해 유비를 공격했고 조조는 하후돈을 보내 유비를 구원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순의 활약으로 유비의 군대는 크게 패했고 이때 유비의 처자식이 사로잡혀 여포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중에 조조가 여포를 합의해서 포위 격파하여 사로잡았기에 유비는 처자식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유비가 조조의 뒤통수를 치고 서주 지역을 점거했을 때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공격해 그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비는 도망쳐 원소에게 갔고 조조는 유비의 자녀 세력과 처자식 관우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조에게 사로잡힌 유비의 처자식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조조 휘하에 완전히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유비의 아내들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